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징계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5월 KBS 시사직격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의 신한은행 불법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징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채용비리 명단에서는 그냥 국정원장 등 이렇게 이름만 났지만 이번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이라든가 재판 결과에는 명확하게 김용주 의원이라든가 실명이 기재된 유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은 의혹들이 저희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관련해서 바로 대가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무위 국회의원들이나 금감원이라든가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험으로 저희들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맞춰졌는데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열린다든가 진상을 규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해당 의원님들은 자기는 연락한 적이 없고 신한은행에 알아봐라 무죄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신한은행이 답변했던 KBS의 답변 내용서를 보면 신한은행 국회의원들이 전화는 왔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나간다면 100번을 양보해서 이게 외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청탁은 했다는 게 사실로 신한은행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첫 번째,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관련자들은 해당 상임위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척, 기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뭔가 의혹이 있다면 이번에는 청탁자들도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대가성이 없으면 청탁자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처럼 수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름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4대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이름이라도 공개하려고 명단 공개를 여러 번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명단이 실명이 공개된 것은 유일하게 신한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청탁자 또한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청탁했던 그 행위가 드러난다면 최소한 이름도 공개되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의아한 것은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청탁을 한 사람들이 기소가 된 사례들도 있는데 유독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아예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청탁자였고, 그 전직 국회의원 청탁자가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이 채용비리 사건인데, 부산은행에서는 청탁자를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왜 신한은행에서는 소환조사조차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전직 국회의원은 처벌을 하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조사를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인 것인지 정말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어쨌든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책무인데, 범죄의 단서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뽑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윤리특위에 지금이라도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설사 형사처벌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신한은행에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헌법상 청렴 의무 위반이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 위반입니다.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 만약에 선진국이었다면 이거는 국회의원 제명감입니다. 특히나 김영주 현 의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역임한 바 있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의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그런 장관의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한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때인 2014년 상반기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자녀를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재경 전 의원도 2013년 상반기에 지역 언론 사주의 자녀를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신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자기 정당 소속 전 현직 국회의원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이 끝내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고발을 통해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